대부분의 대표님들이 65세에서 75세 사이가 가업 승계에 대한 부분, 네. 혹시 나 사후의 상속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상속공제를 한 번이라도 신고를 해본 세무사람은 느끼실 거예요. 혹은 대표님도 마찬가지지. 5년 동안의 직원들의 숫자와 급여가 90% 이상 돼야 된다? 맞아요. 감히 미래의 일을 예단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좋은 컨설팅을 하는 세무사를 만난다 라고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표님,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좀 돌려놓으십시오. 20, 30%의 인원이라도. 네. 아니, 소를 계속 키우려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계속해서 법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때를 놓친다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 네. 제도가 막혀 있으면 맞아요. 결국 못 하는 거죠. 네. 세무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싱커벨 신돌입니다. 자, 우리 앞전에 지금 남세무사님이 잠깐 세무사님들 대상으로 이야기하시는 걸로 나오셨다가 뭐 한 번 오면은 제가 아주 뽕을 뽑아가지고 시간이 막 없으신데 잡아가지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애초에 한 2-3개 찍을 거라고 여유 있게 네, 시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를 더 만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게 네. 증여상속 쪽으로 많이 주세요. 네, 사실 네, 뭐 네. 법인 전환 관련해서도 워낙 많이 연락을 주시긴 하지만 네. 이게 세대가 교체가 좀 되면서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세대에서 저희 세대로 네. 네. 조금 교체가 되면서 사업 구조도 바뀌고 운영 방식도 바뀌고 생각도 많이 다르고 네. 그러면서 아드님들이 자녀분들이 연락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음. 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수치가 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음. 네, 빈도수가. 네, 공감합니다. 네네.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65세에서 75세 사이가 가업 승계에 대한 부분, 네, 혹시 나 사후의 상속에 대한 부분, 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맞아요. 저희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 이제 퇴직을 많이들 하셨고 네, 실제로도 또 기업을 운영하시다가 하루하루 다르다. 그죠. 예전에는 어제 오늘 달랐는데 이제는 아침 저녁 다르다. 네, 이런 표현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앞에 저희가 인사를 드려가지고 네. 따로 소개를 안 했는데요. 그랬군요. 네, 익숙지가 세무법인 해안의 남규용 대표 세무사님이시고 예, 맞습니다.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세무사님이고 실제로 세무 기장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 그런 세무사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기장 건수로는 한 1,30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기장 업체가. 그리고 컨설팅 횟수로 보니까 작년 상반기 때 사실 이제 얼마나 했지 지금까지 이런 게 호기심이 좀 갑자기 생겼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한 500건 좀 넘었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제 짬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장시간 떠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세무사님이 느끼시기에도 이 네. 증여상속건이 예전이랑 조금 속도가 다르다. 좀 가속이 붙고 있다라는 느낌 받으시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고요. 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한 향후 20-30년 정도는 계속 이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정리가 될 때까지. 세대 교체가 될 때까지. 그죠? 예,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플랜들이 현장에서는 엄청 많이 나와요. 네, 근데 네. 그게 법제도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법제도를 활용을 해서 확장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네, 때로는 뭐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약간의 불법과 편법의 사이를 오가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네. 있죠. 네, 저희는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왜냐면 이게 이제 그레이 존이라고 회색지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쪽에서 보면 흰색, 네, 뭐 이쪽에서 네. 보면 검은색. 네, 이제 법에 없다고 해서 이게 합법이냐, 뭐 혹은 탈법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애매한 거죠. 네, 뭐 입법의 미비일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법에 없는 게 또 불법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논리를 세워서 네.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마다 다 달라요. 맞아요. 놓여진 케이스가 환경이나 너무, 상황이 네. 이게 무슨 공식처럼 다 대입을 시켜서 답을 도출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 맞는 우리가 논리를 세워서 이제 설령 법에 없더라도
그 부분을 논리를 세워서 진행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진짜 케이스마다 다르고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지 그러실 수 아니면 있죠. 법인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 맞죠. 그 법인 안에서도 자녀들이 같이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자 우리가 그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법제도 네. 뭐 징여상속 공제 같은 그런 특례들 네네.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현장에 상담을 가면 이 제도들을 모르는 대표님들은 거의 없으세요. 거의 없으시죠. 네, 상속증여를 고민하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창업자금 특례, 징여특례나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가업 승계 징여특례나 가업 상속공제나 음. 이런 것들을 줄지어가지고 저희보다도 어떤 때는 바뀐 법제도에 대해서 줄줄줄줄 깨고 있으시면서 우리는 맞습니다. 조건이 되는데 안 되는 데까지 어. 다 파악하시고 뭐 업무무관 자산이 뭐 비율이 얼마고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게 공식이죠. 네. 예, 맞습니다. 공식화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건만 맞으면은 누구나 언제나 나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막상 가보면 대표님은 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저희가 막상 가보면 약간 비효율적이거나 이거보다 더 나은 플랜들이 있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실 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일단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힘들게 벌어놓은 재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마음이 강해요. 그렇죠. 대표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내가 어떻게 이루어놓은 재산인데, 뭐 물론 뭐 우리 사업이라는 게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뤄놓은 자산에 대한 거를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다가 또 얼마나 많은 컨설턴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네네네. 그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만 와도요, 대표님은 1년 내내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분들의 실력이 높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근데 양적으로 많은 거하고 질적으로는 다를 수 있죠. 퀄리티가 다르다. 예, 그렇죠. 정말 선수를 못 만나보신 것일 수도 있죠. 네, 선수입니까? 그거는 이제 대표님 뵈야지만. 대표님 판단하실래요? 예, 또? 대표님이 네. 느껴보셔야 되겠지만.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상속공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사후 후에 일어나는 건데. 맞아요. 상속공제가 물론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은 5년의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상속공제를 한 번이라도 신고를 해본 세무사람은 느끼실 거예요. 혹은 대표님도 마찬가지지. 5년 동안의 직원들의 숫자와 급여가 90% 이상 돼야 된다? 맞죠. 감히 미래를 예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지금 정치 경제 상황이 어떻게 그럼요. 되느냐에 따라서 당장. 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또 특별한 경우도 그쵸, 있었고요. 그쵸. 그렇게 되면 회사가 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속공제에 대한 요건을 무시하는 혹은 이제 우리가 네. 사후관리 요건이 깨지는 네. 그래서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좋은 컨설팅을 하는 세무사를 만난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표님,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좀 돌려놓으십시오. 20, 30%의 인원이라도 네. 그 파견직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해도 좋고요. 뭐 또 협의가 있어야겠죠. 예. 뭐 이런 건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상속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평균의 직원들이 상속이 이후에 사후 관리가 5년 돼야 되는데 네. 그 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니 네. 평균을 낮춰놓는 거죠. 애초에 정규직 인원을 낮춰놓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그 요건을 맞춰주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방법이겠네요. 사실 뭐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이고 쓸 수 있는 방법. 네, 맞습니다. 네. 뭐 실제로 이거는 제가 진행을 해봤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이 인원에 대한 어떠한 뭐 로스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네네네. 대응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응용이에요. 응용. 뭐든지 다 응용. 응용하죠. 내가 요건이 있으니까 그 요건에 대한 부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에 대한 응용이에요. 이거가 이제 사고가 좀 열려 있어야죠. 맞아요. 저희가 그 현장에 가보면 대화가 제일 잘 되는 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공부가 많이 되어 있으신 대표님들. 네, 대화하기가 맞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부드럽게 잘 되고 네. 또 두 번째는 상속을 한번 경험해 보신 대표님들. 네. 상속을 한번 경험해 보신 대표님들은
뭐 가업 상속공제든 증여특례든 다 이미 겪어보신 분들일 가능성들이 높아요. 또는 제3의 방법으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안 좋더라. 내가 겪어보니까. 내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넘겨주지 말아야지. 네네네. 예,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서 이제 저희를 찾아오시는 거일 텐데 네. 이제 저희가 잘하는 게 또 그거예요. 컨설팅을 하는데 이게 좋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1, 2, 3안을 저희가 들고 갈 거 아니에요? 네, 몇 안을? 맞습니다. 예, 몇 안을 들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 안내를 정확하게 한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일반 FC나 컨설턴트들이 갔을 때는 리스크 고지를 안 하고 살짝 회피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무사님들이랑 저희는 조인을 하고 세무사님이랑 협업을 하다 보니까 네.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를 살짝은 예측을 해서 리스크 고지를 정확하게 하고 대표님이 거기에 감수가 가능한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제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일 수도 있어요. 네네. 이 업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위험에 대한 부분을 고지를 해야 되지만 그거를 또 너무 깊게 또 불안감을 조성할 네네. 필요는 없죠. 네. 이러한 경험치적인 요소로서 이게 위험에 빠질 확률이 제 경험상은 얼마 정도 됩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네. 그리고 제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성격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저도 편해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이론상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랑 실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랑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뭐 5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 나온다는데 20년 동안 정기조사 안 맞은 법인도 엄청 많죠. 그런 것처럼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어느 한 편의 판단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내를 드리고 이제 저희가 그 문의하는 큰 법인들을 보면 네. 법인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제 절세폭도 좀 많이 키우고 싶어 하는 뭐 자동적으로 절세폭을 늘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기는 하겠죠. 네. 그런 경향들이 좀 커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쉽게 이런 제도들이 있으면서도 쉽게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당연히 절세폭은 우리가 비율로 가기 때문에 그 절대값은 커질 수밖에 없죠. 뭐 10억의 10%와 100억의 10%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체감하실 거예요. 네. 저희를 만나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는. 그리고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는 이 대표님들은 이제 뭐 매출 규모는 개개인별로 다 다르니까 뭐 네. 나는 100억이 커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 뭐 300억 이상, 500억 이상의 매출을 만나는 분들한테는 뭐 50억, 100억이 좀 작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절세에 대한 부분의 니즈는 확실하더라. 얼마가 절세가 얼마가 되든지. 절세가 되든지 그거에 네. 대한 부분은 확실하더라. 그리고 스스로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느냐? 이런 거를 사실 고민을 많이들 하시죠. 네. 현장에 나가보면. 뭐 그것도 그거고 저는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게 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차등 배당이 2020년 이후로 사실 개인들은 증여세가 네, 나온단 네. 말이에요. 네, 네. 물론 법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퇴직금 중간 정산도 그랬고요. 그렇죠. 항상 제도는 이런 컨설팅을 하는 거에 후행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쨌거나 입법의 미비를 좀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네. 뒤늦게 이제 소를 계속 키우려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계속해서 법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때를 놓친다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을 때 그 네. 제도가 막혀 있으면 맞아요. 결국 못 하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뭐 상속 준비라는 것이 내가 내년에 뭐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1, 2년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연락 주시는 대표님들 또는 자산가분들 보면 내가 이제 나이가 뭐 얼마 정도 됐는데 뭐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대표님들을 보면 약간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들이 종종 있어요. 조금 한 5년 정도만 빨리 준비하셨으면은 더 큰 플랜, 더 큰 절세폭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예, 이런 것들 현장에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많이 느낍니다. 제가 2년 전이었는데요. 충주에 그 전자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현대자동차 1차 벤더, 자동차에 들어간 전자 부품인 거죠. 여기 회장님을 제가 2월 달에 뵙고 가업 승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그래 진행하자. 남세무사 너라면 좀 믿을만 할 것 같아. 해서 진행을 했는데 4월 달에 가남 판정 받으시고요. 6월 26일 날 돌아가셨어요. 엄청 속도가 진척 속도가 엄청.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이제 이렇게 살펴보시니 4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진행이 많이 돼 있는. 본인도 모르게. 그러니까 가업 상속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원래는 증여 특례로 만났는데 상속 공제로 가버리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진행하면서 이 따님이 세 분이셨고 둘째 분께서 이제 가업을 이어가셔야 되는데 사실 그분은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그렇죠. 아버지를 그냥 도와드리는 역할뿐이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 재산도 또 많으셨는데 상속인들끼리 어쨌든 협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은 둘째 딸이 물려받게 돼 버렸어요. 근데 개인 재산은 못 받으셨죠. 그 따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원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를 만났을 때는 원치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연부연납으로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본인 연봉과 배당은 대부분 상속세로 나가요. 기업 운영이 재미가 없죠. 받은 거는 현물로 받았는데 주식으로. 이게 현실이죠. 상속공제가 사후관리가 그땐 이제 5년으로 이제 줄어드는 시기였습니다만 어쨌든 7년에 대한 대비를 그때는 하셨었어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더라. 그 회장님께서 저를 한 2년 전에만 만나셨더라도 상속 공제에 대한 부분으로 설령 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가 돼 있으셨을 수도 있고 또 자녀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도 내가 당장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개인 재산을 금매로 처분하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그런 불상사는 또 막을 수도 있었죠. 맞아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절세를 저희가 상속을 준비를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100억을 줬는데 자녀한테 50억 원어치가 50억만 갈 건지 그렇죠. 100억을 줬는데 80억이 갈 건지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꼭 준비를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드리고 있고 맞습니다. 저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뭐 현업에 저보다 더 현업에 계신 세무사님이 이런 공감하시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아까 뭐 승계 특례나 증여 승계 특례나 가업 상속 공제나 이런 제도들 공식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절세 폭이 확 줄어든다라는 의미로 반대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야 나는 내 경험상 내 자신이 있다 보니까 다른 플랜 B, C가 있어. 이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가업 승계 증여 특례나 상속 공제나 물론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님들은 당연히 그 공식에 맞춰서 할 수 있고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좀 정의를 내린 게 아버님,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의 사업체를 물려받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살아 계실 때 받는 게 증여 특례, 돌아가신 다음에가 상속 공제인데 이 사업체를 직접 받으시는 거를 저는 이제 직접 승계 방식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 외에 간접적인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직접 있었으면 그 간접적인 게 대표님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SPC, 특수법인, 특수법인 뭐 우리가 시행할 때나 뭐 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브릿지하고 뭐 PF하고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목적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목적.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승계인데 아버지 회사를 직접 물려받으시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물려받게끔 이 회사의 SPC를 만들고 자녀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 자녀가 그 상속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때에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걸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이 SPC에. 그래서 이게 간접 승계 방식으로 저는 정의를 내리고 물론 이걸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이 쓸 수도 있어요. 뭐 차등 배당도 이용하고 채무 면제 이익도 이용하고 뭐 증여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세만 내면서 뭔가 재원을 마련해서 이후에 있을 일에 대비를 하는 그런 승계도 저는 승계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승계 플랜을 들어가다 보면 승계 플랜 자체를 짜는 것도 힘들지만 플랜을 시행하는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호흡이 긴 업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특수법인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하다 보면은 뭐 설립하는 것부터 그 전에 의사결정하는 것부터 진행이 돼야 되지만 그래도 한 2, 3년 최소 2, 3년 정도의 호흡은 들고 가야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시간을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딱 보신 대표님들이 나는 1년 안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좀
조금 시간이 좀 너무 촉박하겠죠? 어느 정도 시간을 좀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내시면.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뭔가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시간을 나누던 뭐 기간도 같은 개념이지만 또 사람을 나누던 어떠한 것들을 나눠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주의인데 또 물론 나눌수록 리스크가 낮아지죠. 그렇죠. 절세액도 물론 커지고요. 최소한 2, 3년은 들여서 물론 1개년 동안에는 틀을 좀 마련하고 네. 2, 3년 동안 이후에는 그걸 실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 게 제일 좋은 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 3년 이상을 생각하셔라. 네, 너무 급히 먹으면 체한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상을 보시고 문의 주시는 대표님들이 이제 뭐 제 채널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그 해안이라는 세무법인을 통해서든 직접 연락을 주실 텐데 세무사님이 지금 너무 바쁘신데 지금 여기에 1시간 이상을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세무사님 직접 가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모든 정권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문의를 받고 상담을 지금 나가고 계시는지. 뭐 이제 네. 제가 되도록이면 나가려고 하죠. 근데 네. 또 법인세 신고 기간도 좀 겹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저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든 게 저희 세무사들이 일단은 당장 상담이 가능한 세무사들이 한 10명 가까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경력에 따라 또 다르고 경험에 따라 또 다르죠. 이런 세무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좀 필터링을 해주고요. 네. 필터링을 한 업체들 중에서 뭐 난이도라든가 뭐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좀 따져서 세무사들이 배정이 되고 그 세무사들이 이제 나가서 상담을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세무사님이랑 일한 경험상 다른 세무사님이 다녀오시더라도 안에서 스케줄 짜고 플랜 짜고 하는 것들은 다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참여를 다 같이 해주시는 거죠? 네네네. 뭐 기본적인 안들은 뭐 경험이 많은 세무사들이니까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이 어떤 환자를 놓고 봤을 때, 이 뭐 신경정신과, 외과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보듯이 네. 저희도 PPT를 띄워놓고 자기만의 관점에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일단 의견을 내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그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리고 스케줄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표님도 그 스케줄에 따라서 내가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게 금전적이든 마음의 준비든 어떤 네. 준비든 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컨설턴트도 세무사님들이랑 일을 하면은 이제 스케줄표를 쫙 짜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해야 되는 것들 같이 스터디 참여시켜 주시니까 뭐 제가 자료 화면으로 뭐 나가게끔 뭐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방이 만들어지죠. 네. 또 우리 뭐 본부장님도 계시겠지만 본부장님이 함께 참여하는 대표님과 그래서 실무자방이 따로 만들어지고요. 보통은 한 5-6명 정도 들어있는 방이 만들어지고 그 방에 스케줄표를 올려놓습니다. 타임테이블이죠. 네. 그래서 뭐 25년 3월에는 뭘 해야 되고 6년 뭐 4월에는 뭘 해야 되는지 네. 물론 이 플랜은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렇겠죠. 뭐 대외 여건상 뭐 회사 내부 사정상 뭐 이런 것들 혹은 또 법률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또 새로 수정을 하고 다시 방에다 올려놓고 네.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죠. 자, 그러면 뭐 모든 법인들이 다 온다고 해서 세무사님이 모든 법인을 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는 아닐 것 같은데 자, 어떤 법인들이 연락을 좀 주시면 우리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극대화를 할 수 있다. 네. 컨설팅 극대화 될 수 있다. 난 이거는 진짜 자신 있다. 이런 법인들 나한테 연락 다 달라. 저는 이렇게 봐줘요. 물론 이 유튜브라는 게 찍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니즈가 없는 분도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냥 쇼핑. 뭐 정보. 이제 자기가 궁금해서. 궁금해서. 물론 그런 관심도 감사하죠. 네. 근데 저희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일을 주셔야 되는 대표님들이 전화를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아버님 세대든 혹은 자녀분 세대든 우리 이 회사를 잘 승계를 받아서 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 업을 계속 잘 이어가고 싶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규모가 크던 작던이요. 네.
니즈가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 게 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전화로 1차적으로 아마 그 전화 응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필요에 따라서 세무사님이 방문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세무법인 쪽으로 오셔갖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1차 상담 끝나면 뭐 브리핑 자료 준비해서 회사 자료랑 다 받아가지고 네. 다시 이제 브리핑 한번 해드리고 맞습니다. 네, 플랜 조정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진짜 이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하고 사실 더 찍고 싶은데 세무사님이랑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네. 네, 진짜 이 진심을 다해가지고 이 법인을 살리겠다라는 의사처럼 네,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은 사실 상속증여를 이야기를 하면서 할 얘기들이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그냥 개괄적인 이야기만 오늘 조금 했고요. 시간을 조금 더 내어서 좀 자료도 만들어서 세무사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조금 더 딥한 우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 세무사는 정말 믿어도 되겠다. 심들이 같이 일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희가 조금씩 심화 과정들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로. 네.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막상 찍고 보니까 재밌네요. 한 번 더 찍고 가시죠. 다음에 꼭 불러주시면은 네. 제가 준비 잘 해오고 네. 와서 대표님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네.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사님들도 세무사님들끼리 조인을 요청을 많이 하시죠? 예, 실제적으로 네. 많이 합니다. 전 뭐 저희 동기들도 저를 많이 찾아주셔서. 인기쟁이시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대표님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또 세무사님들도 혼자 일하기 어려우신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사례가 좀 누적되지 않아서 혼자 하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면은 연락하셔가지고 같이 업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한번 더 길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